안녕하세요. 영어사 김문영입니다. 오늘까지 저는 설명회 하고 내일 아침에 2박 3일로 오키나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직보 때도 얘들아, 근데 오키나와 내가 가서 혹시 너무 좋으면 거기서 어부가 되고 다시 안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애들이 별로 이렇게 아쉬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방학 특강 이렇게 수업 설명 드릴 건데 사실 더 궁금하신 건 이번 시험 어땠는지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우선은 특강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우선 키워드로 그냥 하이브리드 독해다 정도만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시험 키워드 바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우선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자, 어렵다는 이유가 우선 기존에 현대국어가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본문 시험 범위는 진짜 많지만 본문 변형시키지 않는 걸로 정말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 2년부터 이제 본문 변형을 조금씩 하시더니 점점 더 그 적극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본문 변형해야 되고 선지 독해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휘 실력까지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던 문항이 최소 8개고요. 조금 베리어 넓게 보면 한 10개, 11개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본문을 달달 외웠어도 시험장에서는 읽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수 없이 풀었어야 되고요. 좀 범위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킬러 문항이 다 부교재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부교재랑 모의고사가 거의 동일한 비중 정도로 갔거든요. 아니면 부교재가 살짝 중요했는데 점점 더 부교재의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었고요. 모의고사 난이도는 되게 평이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느낀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영어 실력 자체의 어떤 내 실력에 따른 유불리가 점점 더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법이요. 어법은 중간 때도 중요했는데 이번 기말 때가 더 어떻게 보면 변별력 있게 킬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총 5문항 중에서 2문장이 주관식으로 나왔고요. 저번에는 객관식으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단답형으로 이제 어법 문제가 출연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전체 밑줄이 된 부분으로 하나 출제가 돼서 난이도가 더 높았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오류 3개 고치는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단답형 문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단답형 문법 문제의 포인트가 되게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시험 때 다가오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작이나 아니면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되게 전형적인 내신에서 중요한 문법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더비교급 이런 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 단답형에서는요. 그런 어떻게 보면 내신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문법들이 많이 배제됐고요. 기본적인 글을 구성하는 문법들을 위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수일치라던가 아니면 뭐 동사 준동사 문제. 그러니까 워낙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지만 문장을 이해하고 문법적 구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필요한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직보 때 얘네들까지 다 어떻게 계속 강조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언제든지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냥 되게 기본적인 문법 패턴들이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문장을 읽고 파악하는 힘이 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문법 객관식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법들을 다 다뤄주셨는데 오히려 단답형에서는 아주 기초 문법 같은 것들을 좀 건드리시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개다가 다 커버가 돼야 문법 문제를 다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강조하신 어법들 그리고 기본 내신에서 나오는 어법들이 다 이렇게 됐고요. 시험이 확실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1컷을 정말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적어도 1컷 평균이 저는 한 3점? 한 4점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한 94점으로 1컷을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그래도 90 초반까지 아니면 낮으면 90점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 때는 사실은 어차피 극상위권 친구들은 지네끼리 놀아요. 그 친구들은 어차피 노는데 이 중상위권 친구들을 가르는 게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 내가 맞아야 될 문제에서 실수 안 하느냐? 이 싸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점수 분포를 보면 잘하는 친구들은 뭐 100점 있고 당연히 90점 후반 있고 90점 중반 있어요. 근데 80 중후반의 친구들이 되게 몰려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0.1점 차이로 다 갈리거든요. 단어 틀렸냐, 쉬운 거 틀렸냐, 못 틀렸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럴 때는 내가 맞춰야 되는 문장,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순서, 삽입, 뭐 빈칸, 본문 내용 안 바뀐 거, 그리고 단어장 애들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사고 터지는 거예요. 단어장 틀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맞아야 되는 문제를 꼭 맞아야 됐던 게 이번 시험에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크게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고요. 뭐 디테일하게 또 이제 제 블로그에 분석 올려서 공지도 전달 드릴 거예요. 시험 유형들 간단히 보면 자 이런 어휘 문제였습니다. 어휘 문제에서는 사실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어휘 문제를 모든 어휘 문제 다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버전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 수업 때마다 이거 복습 모의고사 점수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문과 표제어가 매칭이 돼서 공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정도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 유형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문의 한글 뜻도 같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애들한테 공부 안 한 친구들한테는 단어 뜻 몰라도 되니까 우선은 예문이랑 표제어를 매칭하는 식으로라도 공부는 한번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풀면 거의 다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 이렇게 그 해석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공부할 때 미리미리 좀 해석 예문의 해석까지 이해하는 걸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미리 해야 돼요. 시험 전주에 단어장 공부한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반대하는 쪽입니다. 이번에 단어 총 개수가 제 기억에 한 550개가 넘었거든요. 예문은 한 단어당 예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실제 예문 개수는 더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네 문제 나오는데 그거 외우는 시간에 저는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첫 주부터 그냥 단어 공부는 꾸준하게 쌓아나가는 거 이걸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조금 민망하지만 자랑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직보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제가 수업할 때는 직보 같은 거 할 때는 애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장을 되게 달달 따라 읽게 시켜요. 얘들아 이거 3번만 따라 읽어보자. 2번만 따라 읽어보자. 그리고 입 안 벌린 애들이 벌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거든요. 이번에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문장이 이거였어요. 자 이거 어순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필기를 다 봤는데 그래서 이거 수업 때 3번 따라 읽었던 문장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문법으로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축보 열심히 들은 친구들, 공부한 친구들은 좀 제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냥 수업 때 따라 읽는 것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문법 문제도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포인트로 문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 내용 파악 됐을 거고요. 뭐 문법 이 정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휘 문제도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어휘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어법상 어색한 어휘상 지문의 흐름상 어색한 어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답이 복수계면 되게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답이 이번에 또 3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정답 어휘도 다른 유사 어휘로 바꿔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속 읽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다행인 점은 바꾸신 어휘들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어휘력이 있었다면 바꾼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만들어둔 문제에서 다행히 오답 포인트가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여기 3문제 진짜 다 똑같이 그냥 나왔습니다. 단어는 달랐지만 그 의도는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들어가서 이거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보면서 이거 틀렸네, 어색하네 바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포인트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순서, 이런 문장 삽입 문제, 글의 흐름 문제, 그리고 무관한 문장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이거 틀려왔잖아요. 문장 삽입 틀렸다. 그리고 여기 순서 배열 틀려왔다. 그럼 등급 받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하나 정도가 조금 예외가 있었긴 한데 어쨌든 글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글의 흐름대로 풀어야 되고 저는 어떻게 대비를 시키냐면 문장 삽입 모의고사 다 만들어주고요. 한 문장 배열 모의고사, ABCD 배열 모의고사 다 만들어줍니다. 글의 흐름 문제는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봐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면서 흐름을 잡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사실 다 3초 만에 풀고 넘어갔을 거예요. 3초 만에 풀고 넘어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본문 빈칸.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작년 한대보고에서 되게 하이라이트 유형이
빈칸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장을 고르세요라는 이 문장이 이 유형이 되게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그렇게는 내시지 않고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 하나만 고르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여기 들어갈 문장이 본문이랑 다르게 나왔어요. 본문과 바뀌어서 본문과는 다른 문장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보 자료 때 뭐 해줬냐면 본문 변형 빈칸 모의고사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빈칸 모의고사 만들어주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전지문 제가 다 만들어주고요. 다행히 제가 찍었던 문제에서 똑같은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장이어서 아마도 이것까지 풀어본 친구 혹은 지문 내용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법, 이것도 제가 좀 자랑하려고 했는데 진짜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다 똑같이 나왔는데 왜 똑같이 나왔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보시죠. 이거 아이들 필기거든요. 저는 진짜 이번에도 그랬고, 아이들이 필기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한대보고 친구들 많으니까 몇십 명이 보내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필기가 되거든요. 다 읽어보고 그 지문, 그 필기에서 이 지문에서 유독 수업을 많이 하셨어요. 유독 수업 많이 하셨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문 여기서 가정법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하셨고, 심지어 인위치 자리에 하우스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이 문장 엄청 강조하면서 수업하셨거든요. 똑같은 포인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직보 때만 제대로 들어서도 풀 수 있었는데, 미리 공부까지 돼 있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거 킬러 문항이었는데 하나 갖고 갔을 거예요. 킬러 문항.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옆에 T라고 적혀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여기서 T 이렇게 돼 있는 거, 학교 쌤이 말씀하셨다라는 것까지 제가 다 코멘트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에는 직보 자료만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열심히 본 친구들은 이제 이 문제 되게 좀 편하게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단답형 되게 쉬운 문제로 나왔는데, 이렇게 직보 때 그냥 같이 막 따라 읽거든요. 얘들아, 이 질문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그러면 oversimplification 이렇게 막 다 따라 읽어요. 근데 다행히 뭐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 틀리는 친구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다 문법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단답형 유형 중에 이런 유형이 있었어요. 지문에 요약문을 주시고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 찾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유형입니다. 그렇죠? 이 유형 요약문 주시고요. 요약문 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본문에서 찾아 써라. 어휘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이 유형이 한대부고 아이들 3년간 괴롭힐 유형이에요. 문법을 제외하고 단답형 중에서는 제일 불편하고 어려워요. 공부를 잘하는 언니들도 여기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리 찍어도 요약문을 똑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변수가 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어떻게든 대비를 시키려고 이번에도 요약문 깍두기 문제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심지어 버전 3개 쓴 거예요. 버전 3개로. 그 중에서 제가 시스테미컬리는 못 맞췄는데 패턴은 맞췄어요. 패턴은.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유형이 좀 어려울 거다. 근데 다행히요, 이번 시험에서는 어렵진 않았어요. 이번 시험에서 이 유형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조금은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변별을 줬던 이런 문제들이었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시험 직보 때 중요한 문법 문장들을 이렇게 다 모아줬고요. 이런 데서 당연히 어법 같은 거 당연히 많이 나올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시험날 아침까지 이거 달달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험에서 중요한 문법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자료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래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영어 자체가 되게 좀 안 읽히는 친구들, 어휘 약한 친구들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문 자료 다 써주고요. 그리고 내용일치 한국말로 만들어서 한국어라도 내용일치 좀 파악하고 가라까지 했는데, 도움된 친구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된 친구는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점수 뭐 애들, 저는 사실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100점도 있더라고요. 저 이거 이번 시험 100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00점도 있고 뭐 점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 좀 읽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번에 고3은 이번 내신이 저랑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계속 내신했던 친구가 저한테 톡 보내준 건데, 이 친구는 중간에 전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멘탈 되게 힘든데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시킨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뭐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한 번 빼고 다 1등급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뭐 위에 3학년이니까 이제 컷이 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극상위권에서 영어 놀던 친구들인데 이거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카톡 다음에 이걸 써줬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막 고3 수업하면서 이제 막 한탄을 했거든요. 아, 후배들이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너희가 팁 좀 줘라 하니까 진짜로 시험 다음날 이렇게 길게 써서 했고, 이거 진짜 제가 한 글자도 안 바꾼 거거든요. 한 글자도 안 바꾼 거고, 여기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트는 쳐놨어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항상 이제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매주 진도 나간 거부터 공부해라, 밀리지 말고. 한 주 밀리면 힘들다, 뭐 해라 뭐 해라 다 제가 수업 공지 보내드리잖아요. 거기서도 다 써 있는 내용인데 이 친구는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성실하게 해주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만들고, 중요한 건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영어 공부에 루틴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쉽든 어렵든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을 봐도 일관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자리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렇게 사진 찍으셨다가 뭐 친구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한테는 꼭 한번 읽게 좀 해주세요. 이거 사실 2학기 개강할 때 아이들한테도 인쇄해서 다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독해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이번 독해는 어, 진짜 그냥 수업 때 다 끝내고 가는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영어 선생님이니까 방학 동안 영어 겁나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번 지금처럼 점점 더 영어 실력이 중요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아이들 어머님 마음속에서는 솔직히 수학, 과학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수업 때 실전 모의고사 풀고 집에 보내겠습니다. 수업 때 풀고 다 해설하고, 추가적으로 어휘 숙제랑 독해 숙제 조금 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한테만 모의고사 숙제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그 빈칸 순서 삽입 유형들,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핵심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문제를 푸는 태도를 만들어 줄 거고요. 난이도는 뭐 고2에서 고3, 고1 모의고사는 안 풀릴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제가 모의고사 수업만 하면, 모의고사 독해 수업하면 그냥 티처스에 나오시는 조정식 수업 듣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수능 유형 별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결국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아직은 1, 2학년 어리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글을 좀 더 읽게 만들려고 제가 그냥 모의고사 스타일을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이랑 독해랑 같이 풀 수 있게 하이브리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20문항으로 이번에 구성을 할 건데요. 거기서 4개에서 5개 정도는 제가 만드는 어법 문제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원래 어법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매주 풀고 가는 모의고사에 어법 문제가 4개에서 5개가 나올 거고요. 다 모두그루시오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처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문법 포인트들, 학교 내신 선생님이 쓱쓱 끼워 넣는 포인트까지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신 문제 푼다는 생각으로 어법 4문제 실전 모의고사 풀고 해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용일치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문제가 되게 좀 안 좋은 부분이, 답을 한번 찾고 나면 읽기가 싫어요. 그리고 일부만 읽었을 때 혹시라도 답이 나와버리면 글을 전체를 다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글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어봐야 는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장문, 어려운 글을 토대로 TF 문제를 다 만듭니다. TF 문제는 선지가 여러 개니까 각각 하나씩 읽고 매칭해야 되잖아요. 선지도 영어니까 선지도 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읽게 내용일치까지 구성해서 실전 모의고사 만들 거예요.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이거 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휘도 됐고 글을 읽을 수 있고 하는 친구들은요, 디테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잡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어 약한 친구들 보면 어휘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 본문 공부할 때 어휘부터 외우고 있죠. 본문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엔 결국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외우거든요. 근데 맹목적 암기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시험 때 못 써먹어요. 어떻게든 방학 때 저는 아이들한테 단어라도 외우든
글을 읽도록 어떻게든 연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위해서 만든 수업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좀 도표를 그려놨고요. 자, 그래서 유형들 이런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 있는 빈칸, 그리고 여기 있는 순서 삽입 유형들, 제가 선별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제가 어려운 모의고사들을 좀 넣을 거예요. 제가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도 이쪽에 넣어서 아마 실전 감각 조금 빡세게 들어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F 문제나 밑줄 친 부분 중 없으면 틀린 거, 이런 것들을 매 수업 와서 풀고 해설 듣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숙제 부담은 많이 줄여줄 거예요. 그냥 단어만 제대로 외워와라. 2학기 때 단어 외워야 되잖아요. 그 단어장 미리 가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단어 보게 공부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매주 시험을 보고 해설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이번 수업은요, 그냥 중학교 문법 개념 정리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개념 몰라서 문법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 독해에서 빈칸, 순서, 삽입이라는 중요한 유형들을 정리를 하되, 내신에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힘도 같이 기르도록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으로 가는데, 어쨌든 내가 넘어야 되는 킬러 문항을 방학 동안 많이 겪어보고 많이 맞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수업이고요. 방학 동안 아이 맡겨주시면 정말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고 아이들 제대로 공부시켜서 2학기 때는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더 읽을 수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만들어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